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통합과학하고 1학년 과학탐구 실험 책에 나오는 실험이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했던 실험인데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좀 더 개선을 해서 데이터 처리까지 해보았습니다. 김성윤 학생이 이제 주도해서 했던 실험이고 권영민, 김영균, 정명재, 홍성우 학생이 참가했던 실험입니다. 실험 준비물은 교과서에 있는 실험하고는 좀 다르게 중력에 의한 운동 비교 장치라는 실험 기구를 샀고요. 그다음 배경이 될 이절지 하드보드지하고 그다음 이절지 모는 종이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초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같이 측정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운동 분석을 할 때는 굳이 초시계로 시간을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할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우선 처음에 했던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실험을 수업하기 전에 제가 예비로 찍었던 영상이고요. 슬로우 모션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구슬하고 자유낙하한 구슬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실제 수업 시간은 1시간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동시에 떨어진다는 정도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상에서 이제 요 거리가 얼마인지를 기준을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요 크기를 실제로 제어하는데요. 자를 이용해서 무는 종이의 높이를 쟀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보면은 이제 77.6cm 정도 된다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장치를 설치를 하는데 중력에 의한 운동 비교 장치를 책상 끝에 놔두고요.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최대한 수평인 데를 찾아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보면 그 수평계 어플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그 이절지 하드보드지를 최대한 평평하게 이렇게 받쳐줍니다. 여기 그 실험 장치인데 이제 요 구슬이 자유낙하할 새 구슬이고요. 요 구슬이 이제 수평으로 던져질 새 구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레버를 당기면 이제 얘가 내려와가지고 얘를 치게 됩니다. 요 부분을 치게 되면 이제 얘는 관성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요 바닥만 뒤로 빠지게 되고 자유낙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치고 나서 이제 수평으로 던져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두 새 구슬이 이제 동시에 낙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직 방향의 운동을 분석해 보면 둘 다 중력만 작용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MA 이꼴 mg라는 식으로 운동을 설명할 수 있죠. 현재 질량과 관계없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유의해야 될 상황은 이제 실제 실험을 촬영할 때 가까이서 촬영을 하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기 이제 모는 종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카메라가 이제 동영상을 촬영한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간격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봐지니까 실제로 보이는 간격은 여기서는 이제 실제 간격과 비슷하겠지만 여기서는 실제 간격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게 아까 찍었던 영상인데 이거는 가까이서 찍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실제로 측정되는 것이 실제 값보다 이제
간격이 작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중력가 속도를 트래커를 이용해서 분석해 보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중력가 속도가 현저하게 작아지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보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멀리서 촬영을 합니다. 최대한 멀리서 촬영하면 거의 이제 위쪽이나 아래쪽 부분이나 거의 평행선이 되기 때문에 거리 측정에 왜곡이 좀 덜 일어나게 되고요. 실제로는 실험실에서 책상 2개 정도 간격 그에 떨어뜨려서 이제 줌 기능을 이용해서 당기면은 화면에 꽉 차게 촬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촬영을 하기 전에 그 세팅을 해서 이제 동영상을 어떤 모드로 촬영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를 했고요. 줌을 하지 않았을 때 한 이 정도 모습으로 보이게 한 다음에 아이폰이고요. 슬로우 모션 기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줌을 최대한 당기면 이렇게 화면이 꽉 찰 정도의 거리에서 촬영을 하면 아까와는 다른 점이 잘 보시면 이 부분이 거의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가까이 찍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마름모꼴로 보였지만 얘는 이제 그런 왜곡이 좀 덜해진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보다 아까는 이제 가까이서 하니까 이런 왜곡이 생기죠. 근데 이렇게 멀리서 찍으면은 최대한 직사각형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 슬로우 모션 기능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그냥 비디오를 찍으면 초당 30프레임이 찍히게 되는데 1초에 30장의 사진이 찍히는 거죠. 근데 슬로우 모션 기능을 이용하면 초당 240장의 사진이 찍혀서 좀 더 운동을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찍은 영상을 한번 보여줄 텐데 우선 찍고 나서 좀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슬로우 모션 기능을 이용을 해버리면 실제 시간의 흐름보다 느리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그걸 보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트래커는 동영상 상의 이제 시간의 흐름대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상태에서 그걸 원래 속도로 이제 원래 실제 속도로 동영상이 작동하게끔 설정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해주면 이게 아이폰의 경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다시 좀 더 돌려서 볼게요. 보면 지금 이렇게 눈금 간격이 큰 부분하고 눈금 간격이 작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슬로우 모션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고 이 부분이 실제 속도로 움직이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채로 이제 드래그를 하면 이제 전부 다 좁은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슬로우 모션이 아니라 이제 초당 240 프레임 상태이지만 이제 실제 움직임, 실제 시간이 흐름대로 영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좁게 바뀌었죠.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부분은 슬로우 구간이 되는 거고 전부 다 좁다랗게 되도록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시켜서 컴퓨터에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참고로 이제 낙하하는 부분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영상이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찍힌 영상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구슬이 보이죠? 줌으로 당겨서 화질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오른쪽 영상과 같이 실제 속도로 떨어지는 영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실제 시간 흐름이니까 트래커라는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할 때 실제 시간의 흐름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작업이 일단 필요합니다. 근데 할 때 제가 해보니까 이제 미리 이렇게 동영상을 짧게 자르면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 원본 영상 그대로를 이제 속도만 이렇게 바꿔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작업을 풀 버전을 한번 보여주면 이게 이제 실제 시간의 흐름으로 수정한 건데 이게 더
제가 이제 동영상 버튼을 누른 다음에 레버를 당기러 간 겁니다. 그래서 레버를 당겨서 실험을 하고 예, 굴러간 구슬을 주워가지고 다시 이제 동영상을 끌어와가지고 예, 껐던 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본 그대로를 그냥 속도만 실제 시간의 흐름대로 흘러가게끔 설정을 바꾼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트래커로 동영상을 이제 분석하는 운동을 분석하는 과정인데, 일단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은 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opensourcephysics.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공개 버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툴스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겠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트래커 비디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요 툴,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보통 윈도우를 쓰시죠. 메인 거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다행히도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깔립니다. 인식을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까신 다음에 아까 찍은 영상을 가지고 이 동영상을 그 운동을 분석하는 과정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영상을 불러오고요.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거를 이제 이 과정은 프레임을 전부 다 이제 사진으로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자체를 이제 전부 다 사진으로 좀 변환해 주는 과정이고, 요게 프레임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유튜브에 느려가지고 좀 너무 땡겼네. 다운로드되면 이게 속성을 너무 빨리 하는 애가. 잠시만 좀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기가 힘드네. 기다려야 되겠네. 여기서 요 비디오에 보면 속성을 눌러보시면요, 이게 보면 초당 프레임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당 240프레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슬로우 비디오로 슬로우 모션을 찍어서 원래 속도로 돌리면 초당 240프레임이면서 이제 원래 시간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동영상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누워 있으니까 화면을 돌리는 방법인데,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색 필터에 회전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도로 회전을 시키면 이제 화면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0초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0초를 잡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드래그를 해가지고 공이 떨어지는 순간을 찾아냅니다. 찾아낼 때 일단 찾는 과정도 좀, 이게 컴퓨터가 느려서 좀 걸리는데, 보면 쭉 이거 구슬의 위치를 보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 떨어지는 순간을 찾았죠. 그럼 확대를 최대한 한 다음에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한 프레임 간격으로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순간이 0초인 순간이 되겠죠. 요 순간은 약간 왼쪽에 있고 이 순간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딱 요 순간이 0초인 순간입니다. 요 순간을 이제 0초로 잡아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요걸 클릭합니다. 여기 프레임이 적혀 있는 숫자인데요. 1942번째 프레임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이제 클릭해서 시간 설정을 누릅니다. 시간 설정을 눌러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는 이 동영상 상에서는 이제 8초인데 8.097초인데 이거를 이제 0초로 잡아줍니다. 이걸 0으로 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요 순간을 이제 0초로 잡은 거예요. 이제 두세 구슬이 이제 동시에 낙하하는 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0.05초 간격으로 요 구슬의 위치를 클릭해서 그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얻는 과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좌표축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좌표축은 방금 어떤 버튼을 누른 거냐면 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요 가운데를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공의 처음 위치로 끌고 갑니다. 그럼 그쪽이 이제 0,0이 됩니다. 확대를 해서 확대는 마우스의 휠을 위쪽으로 돌리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면 이제 구슬의 중심을 찾기가 쉽겠죠. 이렇게 해서 구슬의 중심을 갖다 놓으면 이제 여기가 0,0이 되고요. 이게 플러스 x 방향, 이게 플러스 y 방향으로 좌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그 실제 화면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이런 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교정 줄자를 선택합니다. 교정 줄자를 선택한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을 클릭을 하는데 이제 측정하고 싶은 두 구간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아래 높이를 기준을 잡을 건데 이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했고요. 모는 종의 위쪽 끝하고 그다음 모는 종의 아래쪽 끝에를 또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이제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일이 정해지는 거죠. 지금 773m로 되어 있죠. 말이 안 되죠. 이걸 이제 아까 측정한 77.6cm, 그러니까 0.776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0,0이 되고 이제 거리를 이제 동영상상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 트랙을 눌러서 질점을 눌러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얻는 과정을 보여주겠습니다. 질점 이름을 제가 자유낙하로 바꾼 다음에 자유낙하는 세 곳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잠시만요. 내가 너무 빨리 동영상을 만들어놨네. 자유낙하 이렇게 다시 잠깐 뒤로 돌렸습니다. 요거를 여기를 누릅니다. 질점을 눌러가지고 이름을 바꿨고요. 이름을 자유낙하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그래프에서 여기 1로 돼 있는 걸 2로 바꿔줘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간에 따른 X축 그래프만 있는데 시간에 따른 Y축 그래프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Y축 그래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데이터가 수집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걸 다시 클릭하셔서 자동 스텝 찾기 말고 직접 스텝 표시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0초로 돼 있죠. 그러니까 0초인 순간에 위치를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위치 데이터가 수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확대를 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됩니다. 확대를 해서 최대한 구슬이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클릭을 하는 순간 이 데이터가 이 지점의 위치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저 동영상을 녹화를 한 상태에서 지금 설명을 따로 입히고 있는 중이라서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얻었고 0초일 때에 그 다음에 이제 0.05초 간격으로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을 0.05초인 순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면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찾아가기를 누릅니다. 찾아가기를 누른 다음에 시간에다가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순간 데이터를 얻고 싶은 순간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0.05초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구슬이 움직였죠. 그다음에 이제 위치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위치가 찍히게 됩니다. 0.05초일 때. 그다음에 0.1초일 때로 가면 또 구슬이 내려가 있죠. 그럼 여기에 또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클릭해주면 이제 1초일 때 위치가 데이터가 얻어집니다. 그다음에 0.15초일 때 1초가 아니고 0.1초일 때였죠. 또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0.15초일 때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 0.2초일 때 위치. 클릭을 하면 또 0.2초일 때가 됩니다. 또 시가 찾아가기 위해서 제가 이때 실수를 했어요. 0.25초를 해야 되는데 0.3초를 눌렀죠. 0.25초를 빠뜨려 먹었네요. 근데 나중에 해도 됩니다. 0.3초를 먼저 수집한 다음에 0.25초를 수집을 해도 돼요. 그럼 얘가 시간 순서대로 자동으로 어차피 입력이 됩니다. 찾아가기 위해서 0.35초. 이 그래프도 바로
자동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0.35초. 이때 이제 제가 그래프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0.25초로 가가지고 0.4초 4초까지 한 다음에 제가 알아차렸네요. 여기 다 하고 나서 여기가 데이터가 없네 해가지고 다시 여기를 눌러가지고 찾아가기 위해서 0.25초로 갔죠. 가가지고 다시 구슬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클릭을 해서 0.25초인 순간에 자유낙하한 세 구슬의 위치도 데이터를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낙하한 세 구슬의 데이터는 얻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수평으로 던진 세 구슬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역시 또 새 트랙에 질점을 해서 데이터를 하나 더 트랙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얘네들은 엑셀에다가 따로 복사를 내놓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한 다음에 가면 이제 선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되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엑셀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 데이터가 그대로 이제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데이터는 또 엑셀로도 한번 분석해 볼 거라 가지고 미리 복사를 해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질점을 새로 지정을 했고요. 이름을 바꿨고요. 수평으로 던진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색깔도 바꾸고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모양도 원 모양으로 바꿨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기 또 역시 그래프 아까 두 개 나오게 바꾸고요. 그다음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0초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까 잠시만 또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빨리 했네요. 내가 한 걸 못 따라가겠네. 질점 누르고 그다음에 이름을 바꾸고요. 수평으로 던진 그다음에 색깔 바꾸고 모양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게 그래프를 눌러가지고 지금 X만 보이잖아요. Y도 보이게끔 2로 바꿔줍니다. 그래프 수를 2로 바꿔주고요. 그럼 그래프가 두 개 생겼죠. 그 다음 여기서 직접 스텝 표시로 직접 찍어주는 겁니다. 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으로 해야 됩니다. 자동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직접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0초로 갑니다. 0초부터 이제 찍어야 되죠. 이것도 이제 최대한 구슬의 중심을 잘 찍어야지 데이터가 잘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찍고요. 그 다음에 또 눌러서 무한 반복입니다. 이제 0.05초 가서 이 위치에 찍어야 되겠죠. 찍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수집이 되죠. 찾아가기 위해서 0.1초 가서 또 찍고 데이터가 잘 수집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0.15초로 가가지고 또 스텝을 찍고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또 수집이 되고 그래프가 또 보이죠. 이게 잘 보이죠. 보면 이게 수평으로는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연직 방향으로는 이 위치의 변화가 점점 커지는 것을 바로바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0.25초일 때 찍겠죠. 이게 딱 안 떨어지는 거는 실제 이제 동영상상 시간이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이건 이제 실제 시간인 거죠. 프레임 수가 초당 240프레임이라서 정밀하긴 하지만 완전 실제하고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최대한 확대를 해야지 중심의 위치를 최대한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이게 데이터 분석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려면 아마 실험을 한 3시간 정도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가 다 수집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0.45초는 이제 이미 튕겨 나간 뒤더라고요. 그래서 0.4초까지만 수집을
있고요. 여기 요거 클릭하고 Shift 누르면서 여기 클릭해도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다 수집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엑셀 자료에서 어떻게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엑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이 표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점으로 표시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셀 서식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시 형식을 숫자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를 뭐 한 4자리 정도까지 보이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빨간색 괄호로 된 건 마이너스 값을 뜻하는 거고요. 자연악화의 x 방향은 필요 없으니까 치우고요. 수평으로 된 건 x, y를 좀 구분해서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하나 한 다음에 하나는 y를 지우고 하나는 이제 x를 지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는 이제 시간을 할 건데요. 시간은 지금 0.05초 간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0에서 0.5초 사이의 평균 속도를 구할 거예요. 근데 0에서 0.5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0.025초인 순간의 속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나누기 2를 하면 0에서 0.5초 사이의 평균 속도인데 0.25초일 때의 속도와 같으니까 0.25초인 순간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0에서 0.5초 사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아래 요 지점을 드래그를 하면 똑같은 수식이 반복이 되죠. y의 구간거리 0.5초 사이의 구간거리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마이너스 값이니까 플러스 값을 바꾸기 위해서 원래 나중 빼기 처음인데 처음 빼기 나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간 속도는 이게 0.05초 동안의 구간거리니까 이걸 전부 다 0.05초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0.05초로 나눠주는데 0.05초도 실제로는 0.05초가 아니고 실제 측정된 시간은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는 0.05초가 되겠죠. 이때랑 이때는. 근데 이때는 0.05초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실제 데이터로 분석하기 위해서 식을 이제 구간 시간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를 한 거고요. 그럼 대략 뭐 0.05초입니다. 이게 드래그를 해보면 그래서 이 구간 거리를 구간 시간으로 나누면 이제 각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가 되겠죠. 그걸 뭐 구간 속도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0.25초인 순간에 0.025초인 순간의 속도이자 0에서 0.05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되겠죠. 또 이거는 또 0.05초에서 0.1초 사이의 속도이자 0.75초일 때의 평균 속도가 되고요. 그다음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참 빠르게 해놨네요 제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인데요. 다시 이거는 구간 속도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또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를 누르시냐면 요 삽입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삽입을 누른 다음에 보면 여기 추천 차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추천 차트를 누른 다음에 그냥 메뉴에 있는 차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연직 방향의 구간 속도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이게 0에서 0.05초 사이인데 결국 0.25초일 때 속도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걸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요. 그다음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추세선을 추가를 할 건데 데이터가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추세선 추가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수식을 차트의 표시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요 그래프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그럼 요게 기울기가 되겠죠. 요게 이제 중력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94로 나왔으니까 9.8과 비슷하게 나왔죠. 가속도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줄을 맞춰 놓은 게 수식을 복사하기 위해서인데요. 딱 요 첫째 줄까지만 복사해서 붙이면 똑같은 수식이 복사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X축은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하니까 빼는 방향을 바꿔주고요. 나중 빼기 처음으로. 그러면 이제 굳이 아까처럼 수식을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선택한 다음에 역시 여기를 잡고 드래그를 하면 수식이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X 방향 운동이 분석이 다 됐고요. 역시 여기 또 컨트롤을 이용해서 드래그를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X축 방향 속도가 막 바뀌는 것 같죠. 이거는 이제 축이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이 축에 있는 값을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거 눌러서 축 서식을 누릅니다. 누른 다음에 이 최소값을 0.97 이렇게 된 게 0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제 얘가 속도가 거의 일정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아까 스케일의 문제였습니다. 추세선을 추가해가지고 역시 수식을 차트에 표시하면 그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속도가 거의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연직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줄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이거는 이제 그대로 드래그를 하면 데이터가 바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구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역시 추천 차트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추세선을 눌러요. 마우스 오른쪽 여기서 눌러가지고 추세선 추가해가지고 여기 또 수식을 차트에 표시하면 9.58로 기울기 가속도가 나오죠. 그 다음 요거를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요.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얘를 클릭해서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다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면 두 그래프가 겹쳐집니다. 그래서 자유낙하한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연직 방향 운동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래커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엑셀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한번 마치도록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고요. 이게 자유낙하한 물체의 연직 방향, 시간에 따른 속도를 알아본 거고요. 기울기가 이제 9.9로 중력 가속도가 어느 정도 잘 나온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이제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고요. 수평 방향은 힘을 받지 않으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연직 방향은 또 일정한 크기의 중력을 받으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유낙하한 물체나 연직 방향,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나 연직 방향의 속도는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그 겹쳐놓은 그래프고요. 자유낙하한 물체하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연직 방향,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겹쳐놓은 겁니다. 그 빨간색이 자유낙하한 물체고 파란색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인데, 뭐 실험에 약간 오차는 있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실험입니다. 이상 그 자유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비교에 대한 실험에 대해 설명했고요. 그 트래커 운동 분석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